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건강하고 평온하게 버텨오셨습니까? 하고 말이죠. 사실 저라고 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그 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고택과 같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둥 여기저기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친 영혼이 돌아와 기를 보충하고 다음날 살아갈 운기를 다스리는 성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공간에 절대 들여놓아서는 안 될 것들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눕기 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를 가득 품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독소입니다. 밤새 그 독소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면 그것이 우리 몸에 남은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운기가 바닥나고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이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순 이후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침실에 절대로 들여놓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품이 있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엄중한 삶의 진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영혼은 우주와 소통하며 자신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그 정화의 시간에 방해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낡고 탁한 기운이 방안을 휘감고 있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몸과 마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운명이 되고 명줄이 됩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직접 겪고 확인한 이 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에 조용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나 풍수가 아니라 한 노학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침실로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을 향한 원망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한탄의 말들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계절로 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과 같습니다. 이때는 사소한 냉기에도 몸과 마음이 쉽게 상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의 무례함이나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식들의 말 한마디를 되새김질하며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품은 뱀을 품 안에 넣고 잠을 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들듯 떠났고 어떤 이는 고통과 회한 속에서 힘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와 비움입니다. 우리가 밤에 눈을 감는 행위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 전에 중간 단계인 셈이죠. 그런데 그 신성한 시간에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식의 어두운 생각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로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특히 밤의 정적 속에서 이 생각들은 증폭되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의 휴식을 가로막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이나 기가 막힌다는 현상은 대개 이런 밤의 사색에서 시작됩니다. 예순 이후의 운기는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내 소중한 침실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내 잠자리까지 침범하게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꼈거나 혹은 가난했던 과거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을 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문 밖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기 전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모든 인연의 끈을 잠시 놓아주자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그 기운은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결국 들어올 복마저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 평온하게 다스려진 맑은 기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기가 다했다는 것은 곧 생명력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을 얻고 싶다면 오늘 밤 침대 위에서는 오직 감사와 평안함만을 남기십시오. 원망은 잠든 사이 여러분의 뼈를 깎고 혈관을 좁힙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건강을 잃고 운이 쇠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곁에 두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마음으로 곁에 두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그 구체적인 물건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침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침실로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거나 슬픈 기억이 깃든 낡은 물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물건 하나를 버릴 때도 인연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유품이나 수십 년 전 고생하며 샀던 낡은 가구들을 버리지 못하고 머리맡에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넘은 노년의 침실에서 이러한 물건들은 때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내뿜는 생기가 있다면 낡고 부서진 물건이 내뿜는 정체된 기운, 즉 사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침실 안에 죽은 기운을 머금은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이때 낡은 물건에서 나오는 탁한 에너지가 우리 몸에 남은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옷가지나 생전에 쓰시던 물건 중에서도 슬픈 사연이 담긴 것들을 침실에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인을 기리는 효심일 수도 있으나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시간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60이 넘어서도 젊은 시절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들과 오래된 일기장들을 침실 구석에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 서류들을 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실패를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는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집안의 운기마저 정체되어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지요.
제가 그에게 권했습니다. 침실은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내일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고요. 결국 그가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을 비웠을 때 비로소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깨진 거울이나 고장난 시계,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골동품들도 예순 이후에 침실에는 치명적입니다. 시계가 멈췄다는 것은 시간이 멈췄음을 의미하고 이는 생명력의 정체를 상징합니다. 거울이 깨지거나 탁해진 것은 본래 맑은 기운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곁에 두고 잠들면 꿈자리가 사납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숙면에서 오고 숙면은 맑은 공간에서 옵니다. 방 안에 물건이 많으면 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처럼 기운도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침실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해진 옷가지나 빛바랜 사진들이 머리맡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낡은 물건에 집착하여 내 몸의 운기를 갉아먹게 두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일입니다. 비우는 것이 곧 세우는 길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당장 내 침실의 죽은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이자 노년의 고독을 달래주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정신과 명주를 가장 교묘하게 갉아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뜨끔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노년의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치명적인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침실로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의 소란함과 연결된 전자기기들, 특히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입니다. 요즘은 예순이 넘은 분들도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시곤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작은 화면 속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의 온갖 탐욕과 갈등 그리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머리맡에 두고 잠드는 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누워 평온한 휴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전자파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영성적인 관점에서 이를 더 경계합니다. 예순 이후의 밤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기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삶, 화려한 광고 혹은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쉴 틈 없이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극된 신경은 잠든 사이에도 가라앉지 않고 무의식을 헤집어 놓습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꿈속에서도 세상의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정적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남은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은 우리에게서 그 고요를 뺏어갔습니다. 침실까지 따라온 스마트폰은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다른 이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런 탁한 정보들이 침입한 방에서 어떻게 운기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운이라는 것은 맑고 고요한 곳을 찾아 흐르는데 전자기기가 내뿜는 소란스러운 파동은 그 복된 기운을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순 이전의 삶이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접속을 끊고 나만의 속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녁 9시가 넘으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을 견뎌낼 때 비로소 영혼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기기 소리가 사라진 방 안에 자신의 숨소리만 남았을 때 비로소 몸 안의 기혈이 순조롭게 흐르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의 불면증을 걱정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침실에 소음을 들여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소음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는 그 모든 디지털의 파동이 우리의 명줄을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침실은 오직 당신의 호흡과 온기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는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운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순 이후에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결론을 맺어보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밤까지 평온하게 지켜줄 그 지혜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침실에서 원망을 비우고 죽은 물건을 치우며 소란한 기기들을 멀리 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비어있는 상태를 불안해하며 다시 무언가로 채우려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채움은 바로 온전한 평온과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침실을 나를 비난하는 법정이 아니라 나를 보듬어주는 안식처로 만드는 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으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로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천히 호흡하며 내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발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걸었구나. 이 심장이 여전히 나를 위해 뛰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복과 운 또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곁에 머물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마치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낮에 치열한 태양빛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빛으로 세상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밤도 그래야 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고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심실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계급장과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자연인으로서의 자신과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느끼는 깊은 안도감이 밤새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치유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간혹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형편이 어려워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늙고 쇠할지언정 우리의 정신은 매일 밤 침실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공포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신 그 어둠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보십시오. 모든 존재는 어둠 속에서
휴식하고 생명을 잉태합니다. 침실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정적이 나를 정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 은은한 광채가 서리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운기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어떤 마음으로 침대에 눕느냐, 머리맡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여생을 결정합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어 여러분의 침실이 매일 밤 운기가 샘솟고 축복이 깃드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머리맡에 맑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내려앉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